안녕하세요. 그로스 리서치 이재모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12월 9일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한국경제TV 출발 증시에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장 방송에서 매일 체크포인트 3가지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방송 시간 관계상 좀 못다한 이야기들, 부연 설명이 필요한 내용들 좀 같이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수소차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12월 8일자로 해서 일본의 토요타가 2세대 수소차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요 미라이2를 이제 중국에 출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그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말 정도에 중국 쪽에 수소차 신차를 선보인다 이렇게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계획대로 미라이를 선보인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뭐 차량 대수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정 정도 렌탈 서비스나 차량 호출 서비스와 같이 B2B 형태로 먼저 차량을 공급하고 그 수차를 이제 이용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선보이는 것을 보이고요. 개인 대상으로 하는 소매 판매도 이제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기 때문에 중국 쪽 시장이 굉장히 또 크고 뭐 친환경 관련돼서 지금 정책적으로 굉장히 드라이브를 많이 걸고 있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도 이 시장을 좀 공략을 해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저도 처음 들은 내용인데요. 그 픽업 트럭 모델인 하이럭스라고 하는 모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것도 내년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생산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기존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승용차 중심으로 모델이 나왔었는데 상업용 차량을 이제 수소차로 만드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 번씩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본 혼다 같은 경우에도 수소차 시장에서는 지금 한 3위 정도 하고 있는데 최근 한 1, 2년 동안은 좀 잠잠했습니다. 신규 모델도 없었고 판매량도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그런데 SUV 기존의 모델 중에서 클래리티라고 하는 모델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수소차 형태로 개조를 해가지고 2024년부터 양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시 신 모델을 좀 도입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독일 쪽에서 상당히 움직임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 BMW 같은 경우에는 수소차를 한 몇 해 전부터 개발은 꾸준히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쪽도 움직임은 원래 있었고요. 수소 컨셉트카 iX5라고 하는 이 모델을 시험 생산했다라고 합니다. 일정 정도 뭐 도로 주행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하기 위해서 생산한 것으로 보이고요. 재밌는 게 폭스바겐입니다. 원래 이 폭스바겐이 그 수소차 관련돼서는 약간 회의적인 반응을 많이 가지고 있던 완성차 업체 중에 하나였습니다. 한때는 좀 수소차를 무시하는 발언도 많이 했었죠. 그래서 마치 수소차를 안 할 것처럼 하더니 이번에 지금 기사 나온 내용을 보니까 수소차와 관련된 특허를 좀 출원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독일의 에너지 기업과 함께 수소 연료 전지를 직접 개발을 좀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폭스바겐조차 이 수소차 시장에 지금 뛰어드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사하는 바가 뭐냐? 작년 요맘때일 겁니다. 그 현대차가 지금 수소차를 가장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 완성차 업체 중에 하나인데 현대차조차 작년에 수소차 개발을 드랍시킨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소차를 안 하는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 몇 개월 뒤에 다시 확인을 해봤더니 현대차 입장에서는 지금 전기차 시장이 좀 더 커지고 있고 전기차를 만들기에도 차량용 반도체도 부족하고 판매할 차도 많은데 수소차까지 지금 계속 드라이브를 걸기에는 일정 정도 물리적인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나 지금 많이 팔리는 뭐 기존의 내연기관과 연동되어 있는 하이브리드 차, 뭐 대표적으로 뭐 산타페라든지 그랜저 또는 기아 쪽에서는 뭐 카니발이나 소렌토 하이브리드 모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다 보니까 이런 쪽에 많이 집중했었고요. 전기차는 다 아시겠지만 아이오닉 5나 아이오닉 6 뭐 이런 쪽으로 상당히 지금 드라이브를 많이 걸었죠. 그래서 현대차는 지금
일정 정도 후발 주자들이 좀 더 쫓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요. 그래서 현대차 혼자 너무 시장을 개척해봤자 마케팅 비용도 그렇고 개발 비용도 그렇고 시장 규모도 그렇고 어렵기 때문에 후발 주자들이 좀 쫓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그 당시에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한 1년 전쯤이에요. 그래서 이 기사 내용을 보니까 다시 뭔가 소차 쪽에서 경쟁이 좀 될 것처럼 하는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시 수차 쪽에 주목을 해보실 필요 있고요. 당장 수차가 규모가 굉장히 많이 팔리거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튼 수차는 승용차 모델보다는 수소 전기 트럭 같은 상용차 중심으로 많이 시장이 확대가 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수소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충전 시간도 굉장히 전기차 대비하면 짧고요. 한번 충전해가지고 멀리 갈 수 있는 역량이 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소비량이 좀 많이 필요로 하는 트럭이라든지 중장비, 버스, 이런 쪽으로 많이 개발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쪽으로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수소를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이제 수소차의 개념보다는 모빌리티의 개념으로 많이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동력이 필요한 모든 움직임이 필요한 모든 어떤 기계 장치들, 자동차, 드론, 지게차, 선박, 헬리콥터, UAM 많은 쪽에서 아마 수소 에너지를 쓰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개발되는 것까지 아울러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옴시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왔었습니다. 수소라고 단어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 수소라고 하는 에너지원이 미래 이 석유라고 하는 석탄이라고 하는 것들, 기존에 우리가 많이 썼던 이 에너지원들을 대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수소를 되게 좋아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지금 개인적인 종목들 커버도 하고 있고, 이쪽은 계속해서 전시회라든지 뉴스도 많이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꾸준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의 산업이 저는 많이 커질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계속 이런 쪽에 주목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OLED와 관련된 이슈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그 시장 조사 기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7년까지 해서 이 OLED 출하량이 대략 지금보다 한 3배 이상 커진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볼 때 2022년도에서 23년도 경기 침체로 가는 분위기가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무언가 이 OLED 패널이 사용이 되는 주로 IT 기기 쪽 이거에 대한 수요는 아마 좀 적을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길게 보면 연평균 11% 이상씩 성장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부분들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계신 스마트폰은 아마도 21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OLED하고 LCD가 5대5 정도의 비중일 겁니다. 그러면 올해 2022년도, 내년 23년도 가면은 이제 OLED 패널이 탑재가 된 스마트폰 비중이 더 많아진다는 거고요. 그만큼 시장 침투율이 높아진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패널이 좀 더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공간, 룸이 적어지는 거죠. 물론 절대 양은 많아지지만 성장률은 좀 떨어진다는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은 노트북이라든지 태블릿, 모니터 같은 스마트폰보다는 좀 큰 사이즈의 디스플레이들, TV보다는 좀 작은, 이 중간 단계 정도 되는 중대형 쪽, 이 중소형 쪽 OLED를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거고, 지금 여러 가지 스토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거는 이 부분을 좀 주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24년부터 해서 애플이 아이패드에 OLED 패널을 탑재를 좀 한다라고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태블릿 PC 시장이 상당히 지금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애플이 24년도 언제 출시할지 모르겠지만 아이패드에 OLED 패널을 탑재를 한다. 그러면 최소한
장비나 이런 것들 셋업은 1년 전인 23년도에는 셋업이 완료가 돼서 라인도 좀 돌려봐야 됩니다. 장비 라인 세팅 다 된 다음에 시가동 해가지고 수율 상태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요것도 꽤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결국 설비 투자가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게 23년도 초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2월 연말 가고 있는데 제가 볼 땐 얼추 지금 장비 발주를 주기 위해서는 일부 협력사들에게 구두로라도 우리가 내년 언제쯤 설비 투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언지를 줘야 될 시점이라는 겁니다. 저도 지금 최근에 몇 군데 디스플레이나 이런 쪽 업체들 제가 탐방 가보면은 그런 것들 좀 물어보고 있습니다. 혹시 삼성 쪽에서 OLED 뭐 투자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있느냐 물어보긴 하는데 그 회사들도 저랑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뭔가 줄 거는 같은데 아무 얘기를 지금 안 한다는 겁니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안 하고 있어서 최근에 이 경기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설비 투자 시기를 좀 늦추고 있는 건지 그래서 아직 확답을 못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대체로 시장에서는 업계에서는 내년도에 삼성 쪽에서 투자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조금씩 나오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한 번 더 크로스 체크가 좀 필요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OLED 장비 업체들이나 또는 소재 업체들을 일부 탐방을 조금씩 더 다녀보면서 본격적으로 좀 조사를 해볼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 경험인데요. 2016년도 그때일 겁니다. 15년도, 16년도 제가 OLED 장비 업체들 몇 개 그 당시에 복합적으로 탐방을 갔어요. 그래서 당시 제가 공통된 답변을 들었었는데 조만간 투자 나올 수도 있다. 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비를 한 군데 거만 쓰는 게 아니고 공정 라인별로 여러 장비를 쓰다 보니까 얼추 업계가 하는 말을 다 맞춰보면은 말이 맞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때는 거의 임박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내년도에 장비 투자가 대규모로 좀 나온다. 그러면 장비주들을 바스켓으로 좀 매수를 좀 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목은 제가 여러 번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뭐 비아트론, AP 시스템, 그리고 원익 이제 IPS죠. 과거에는 테라세미콘이었는데 이런 기업들, 로체 시스템즈, 뭐 코스에스 여튼 전공정과 후공정 좀 구분지을 수는 있겠지만 장비 업체들이 대체로 수혜를 보는 건 맞습니다. 주가도 그때 좀 많이 움직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 섹터도 관심을 두신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점을 주안점을 두시고 좀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의 특징주인데요. 시간의 특징주 종목들을 제가 최근에 좀 보니까 사실 뭐 시장 이슈라고 하는 게 뭐 그렇게 뭐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갖다 끼워 맞춘다는 느낌들이 좀 있어요. 최근에 올라가는 종목들을 보면. 그래서 MDS 테크도 좀 그랬고 알로이스도 좀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무기술까지도 뭔가 이슈가 지나가는 이슈인 것 같은데도 뒤늦게 올라오거나 그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대체로 이런 종목들이 매매의 어떤 재료로서 계속 쓰이면서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이게 지금 계속 반복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은 좀 하나 있습니다. 시간에서 이렇게 좀 많이 오른 기업들 보니까 대체로 그 다음날 최소 한 2에서 많게는 한 10% 이상씩은 더 추가로 올라가는 건 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꼭 다 모든 종목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제가 장중 동시효과 방송을 좀 하기 때문에 시간에 오른 종목들 다시 동시효과 체크를 해드리는데 대체로 좀 더 올라간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MDS 테크가 시간에서 9.97 올랐었는데 만약에 시간에서 운이 좋아 좀 샀다 그러면은 개장하고 나서 13%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9% 상한가, 시간의 상한가 매수를 했어도 대략 한 4, 5% 수익은 더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더 갈 수도 있고 언제 빠질지는 몰라요. 지금 장 중인데요. 대략 지금은 한 4% 정도 상승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시간에서 매수하신 분은 마이너스권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시간에서 매수가 됐을 경우에는 통상 시초가야 플러스권이다. 그러면 매도하는 뭐 그런 매매 전략으로 쓰시는 것도 요새는 통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매매 기법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단기 매매를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정 정도 이 주식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제가 그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뭔가 실적주라든지 좋은 기업이 올라가는 장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냥 뭔가 뉴스가 나온다든지 보고서가 나온다든지 그러면 뭐 올라가는 시장이라서 시간에서 많이 올랐네 그러면 그 종목이 다음날 올라가는 현상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알로이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간에 9.46에서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알로이스 제가 지금 종목을 보면은 대략 오늘 같은 경우에 알로이스는 21%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에서 9% 올라갔고 이때 매수하신 분들은 오늘 시초가에 잘 매도했으면은 최소 5에서 10% 정도는 수익을 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게 약간 먹혀드는 뭐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무기술도 오늘 고점이 대략 한 12%까지 올라갔네요. 그래서 시간에보다 한 6%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얼추 최근에 시장 트렌드가 좀 이렇다. 그냥 그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요거는 참고 정도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추천 공략주는 제가 탐방보고서 발간했습니다. 캠트로닉스 요거는 제가 나중에 저희 탐방보고서 브리핑을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12월 9일자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